새로운 CPU들이 다나와에 등록이 됐습니다. 어떤 제품들 얼마에 등록이 됐는지 구경하러 후다닥 뛰어왔다가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좀 이상해 이거.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드디어 다나와에 보면 AMD의 새로운 CPU들이 다나와에 등록이 됐습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등록된 제품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CPU들 리뷰 영상이 아닙니다. 이 CPU들이 엠바고가 이미 해제가 되었어요. 제가 커뮤니티에 적은 글을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엠바고는 해제가 됐는데 CPU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보내준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제품의 리뷰 영상은 아니고 리뷰 영상은 제가 따로 올릴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격이 공개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제품들 얼마에 등록이 됐는지 구경하러 후다닥 뛰어왔다가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좀 이상해 이거. 그래서 이거 영상각인데 하고 후다닥 준비해서 지금 녹화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중점이 될 CPU는 사실 이 9500F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7400F는 이미 중국에서 출시가 이미 됐던 CPU를 이번에 정식으로 국내에 발매를 하는 거고 9500F는 아직 성능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이에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리뷰 찾아보셔도 리뷰가 별로 없을 건데 이거 리뷰어들한테도 CPU 전달이 지금 늦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판매는 좀 더 딜레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컴퓨전 같은 데서 예약 판매로 거의 9월 막주 정도에 발송이 된다라는 예약 판매 글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당장의 시중에 유통이 바로 될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먼저 만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 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자, 7400F가 나왔고 7400이 나왔대요. 그러면 7400F는 그 내장 그래픽이 없는 모델, 그 다음에 7400은 내장 그래픽이 있는 모델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격도 얘만 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20만원 정도에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7400F는 20만원보다 싸게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니라고 봅니다. 전 아니라고 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단순하게 이름만 봤을 때는 이게 7400F의 내장 그래픽 포함 모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일단 기본 클럭부터 3.3GHz, 7400F는 3.7GHz죠. 최대 클럭도 4.3GHz, 7400F는 4.7GHz입니다. 클럭 낮은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환장하는 건 요거예요. L3 캐시가 원래는 32MB가 들어가야 되는데 7400 제품을 보면 L3 캐시가 16MB입니다. 반토막 났어요. 와,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7400F랑 7400이 성능이 똑같은 줄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성능이 똑같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캐시가 반토막 나는 제품이 이미 있었어요. 잠깐 찾아보면 검색 옵션에서 젠4로 놓고요. 신상품 순으로 놓고 역순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빨리 나오는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젠4의 라파엘이 지금 22년 9월 달부터 나와서 이렇게 쭉 7000번대 모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넌X 모델 나오고 그 다음에 X3D 모델 나오고 나서 이제 7500F가 나왔고요. 이게 정말 많이 팔린 제품이고 23년 7월 정도에 나왔고 좀 더 올려보면 자, 요런 제품이 나옵니다. 피닉스라고. 이것도 젠4예요. 24년 1월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7000번대의 라파엘과 동일한 코어를 가지고서 내장 그래픽 성능 더 좋은 GPU를 달아준 APU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명은 라파엘이 아니라 피닉스라고 하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보시다시피 6코어 12스레드에다가 쭉쭉쭉쭉 넘어가서 여기 L3 캐시 보면 얘가 L3 캐시가 16MB입니다. APU CPU들이 전통적으로 L3 캐시가 APU가 아닌 제품보다 절반이 낮아요.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APU CPU들은 APU가 아닌 CPU보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 내장 그래픽 성능은 거의 1050에 준하는 그런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은 모델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보고 사면은
이제 L3 캐시가 후달려서 게임을 목적으로 구매를 하실 때는 좀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8600G랑 7500F나 7600X 이런 라파엘 모델의 게이밍 성능을 비교를 하면요, 내장 그래픽이 아니라 같은 그래픽 카드를 써도 8600G가 L3 캐시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이 더 낮게 나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이 X3D 제품이 같은 코어를 가지고 있는 X3D가 아닌 제품보다 코어는 똑같은데 게이밍 성능이 훨씬 잘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L3 캐시를 3배를 뻥튀기를 해줘서 그렇거든요. 원래대로였으면은 같은 8코어 제품인 7700의 경우에 L3 캐시가 32메가가 들어있어요. 클럭은 최대 5.3GHz까지 나오는데 7800X3D는 최대 클럭이 5.0GHz밖에 안 나오지만 이 L3 캐시가 3배가 뻥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캐싱에 유리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돌릴 때, 특히 게임 그런 거를 돌릴 때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는 CPU가 X3D 제품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캐시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이런 APU 제품, 같은 8코어라고 하더라도 캐시가 16MB로 반토막 나 있죠. 그런 제품들은 캐시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캐시가 적으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메모리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CPU 속도와 메모리 속도의 병목이 굉장히 심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캐시이기 때문에, 물론 캐싱이 중요하지 않은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APU 제품하고 APU가 아닌 제품하고 코어 수가 비슷하고 클럭이 비슷하면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8700G랑 7700이랑 시네벤치 같은 거 돌려보면은 퍼포먼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코어 연산만 가지고 성능을 측정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 7400의 라파엘 네이밍을 가지고 나온 이 제품이 L3 캐시가 16MB로 토막이 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왜 라파엘을 달고 나왔을까? 딱 봐도 제가 볼 때는 8600G에서 뿔딱인 제품들, 그런 제품을 모아다가 더 낮은 스펙의 CPU 네이밍을 달고 출시를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하고 보면 사실 그것도 이미 있어요. 8700F, 8400F라고. 그래서 6코어 기준으로는 8400F라는 모델이 이미 있어서 얘는 APU인 피닉스가 맞습니다. 피닉스고 L3 캐시가 16MB로 되어 있고 APU의 장점이 내장 그래픽이 굉장히 성능이 좋다인 건데, 근데 얘는 내장 그래픽이 빠졌어요. F잖아요, F. F면 내장 그래픽이 없는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이 8400F나 8700F는 내장 그래픽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APU의 장점이 아예 소멸된, 그러면서도 L3 캐시는 반토막 난, 라파엘 대비 게이밍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하위 호환급 제품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살 이유는 가격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싼지 안 싼지는 지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APU가 캐시가 반토막이 나 있다 그러면 엄청 안 좋은 걸로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요게 굉장히 많이 팔려요. 이거는 5500GT라고 그래서 이전에 젠3 모델의 APU입니다. 젠3 모델 APU 중에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요새 웬만한 저가형 PC CPU는 요게 들어가요. 그래픽 카드가 비싸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으로 가게 되는데, 보통 저가형 PC들은 가격을 최대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 카드가 빠지고 내장 그래픽으로 커버할 수 있는 CPU가 들어가는데, 내장 그래픽이 인텔 쪽보다는 AMD의 APU 쪽이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5500GT가 인텔의 비슷한 가격대의 저가형 CPU보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훨씬 좋거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500GT가 저가형 PC에서 엄청 많이 팔려서 사실상 성능 대비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500GT가 만약에 나중에 판매가 중단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 APU인 피닉스로 올라갈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포지션이 상위 라인업인 젠4의 APU인 피닉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얘가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서 저가형 라인업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PU도 무시할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가격 주고 사기에 성능이 애매하다 뭐 이런 느낌일 뿐이지, 그런 시점에서 볼 때 AMD가 어느 정도 타겟팅을 하고 나온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가형 라인업에 가격만 딱 맞춰서, 가격은 맞추고 그리고 내장 그래픽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전략적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진짜 굉장히 궁금한 게, 얘는 네이밍이 피닉스가 아니라 라파엘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APU 같은 그런 성능 좋은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딱 목적 자체가 저가형 가정용 PC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제품은 게이밍에서도 성능이 후달릴 거고, 그렇다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6코어 12스레드 라파엘급의 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산 코어만 놓고 봤을 때 7500F랑은 거의 동급인데, 얘네가 뿔딱들을 다 여기다 넣은 것 같아. 최대 클럭이 4.3기가 밖에 안 돼요. 지금 7500F가 최대 클럭이 5.0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5.0보다 더 클럭이 안 나오는 종류 중에 내장 그래픽 쪽만 문제인 애는 7400F로 빼고, 아마도 5.0보다 클럭이 잘 나오는 애들은 7500F로 빨려갔을 거니까. 그 다음에 캐시 쪽에 뭐 문제가 있거나 하는 제품에 캐시를 반토막 내서 나온 제품이 요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에 찍어낸 CPU 반도체의 CCD가 클럭이 굉장히 안 나와, 4.7도 도달을 못한다고 하면은 여기다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CPU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코어 클럭의 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L3 캐시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토막난 제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요거 잘 걸리면은 오버클럭이 굉장히 잘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버클럭이 잘 돼봐야 L3 캐시가 토막이 나 있으면은 역시 오버클럭 안 된 L3 캐시 32MB 제품보다 훨씬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근데 오버클럭 놀이용으로는 사실 APU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닉스 태생인지 라파엘 태생인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네이밍 자체는 라파엘로 나왔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라파엘로 내놨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만져보면 알게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만져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이 제품이 만약에 피닉스 태생이라고 하면은 피닉스 제품의 특징이 1대2 오버클럭이 굉장히 잘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클럭이 1대2에서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면 이게 라파엘 태생이 맞는지 아니면 피닉스 태생인데 네이밍만 전략적으로 라파엘을 달고 나온 건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 구매하기 그렇게 좋은 CPU는 아니에요. 이 가격대면은 아마 이게 출시 초기가라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대면 다른 선택지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당장에는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400F나 9500F는 아직 가격이 안 떴지만 9500F는 컴퓨존 예약 판매에 떠 있다고 했죠. 그것도 가격이 지금 좀 높은 편이에요. 28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28만원 정도로 뭘 살 수 있는지 이렇게 가격대 놓고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9600이 가시권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9500F의 28만원대 가격은 팔려고 나온 가격은 아니고 그냥 한국 출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600이 이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9500F는 아마 이 9600 물량이 빠지기 전까지는 뭐 소량만 들고 온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더 빠르게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예상외로 이 9600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가격은 AMD에서 판매 전략으로 융통적으로 재고 조절을 하거든요. 그럼 재고가 조절되면 가격도 조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얼마가 될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고, 어쨌든 당장으로는 9500F보다 9600을 쓰시는 경우가 나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9500F 가지고 영상 준비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다 가격 떨어지고 9500F가 7500F처럼 주력이 될 거는 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CPU 받으면은 세팅하는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500F 보내준다 그래서 그것만 오매불만 기다린 지가 꽤 됐어요. 지난주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엠바고 해제가 될 때까지도 샘플을 못 받을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엠바고도 풀렸고 다른 데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모 유튜버님 같은 경우는 9500F랑 비슷한 비교군이 될 만한 CPU들을 가지고 벤치 돌린 거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아마도 9500F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 CPU 오면은 비교해서 써먹으려고 벤치 돌리셨던 걸 거예요. 다른 데도 미리미리 비교 벤치 다 뽑아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엔 비교를 안 할 거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세팅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갈 거예요. 7500대도 비슷한 컨셉으로 했었는데 그게 3시간이 넘는 영상인데 사람들이 다 검색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컨셉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9600도 같이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이 9600으로도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올라오는 영상까지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